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하러 뉴욕 가서 아마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미국에서는 아무도 별로 높은 사람들 인사도 안 나오고 싸늘했다. 레드카펫도 안 깔렸다. 이게 무슨 이런 취급을 받냐. 뭐 이런 얘기 했던 모양이던데 사실이야? 왜 무슨 웃지 마세요. 왜 참 재밌는 당이에요. 그러니까 뭐 때로는 맞는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네, 때로는 예, 근데 저 같아도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참석한 게 뭐 국빈 방문도 아니고 뭐 정상회담을 위한 게 아니고 유엔 총회 참석이잖아요. 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때마다 정상이 뭐 100명 넘게 오죠. 예, 다 그러면 미국의 그 외교라든가 정치 쪽에 어떤 업무가 마비되지 않을까요? 다 영접 나가게 되면은 매번. 그러니까 네. 이 경우에는 오히려 상대 측에서 원한다고 하더라도 이 미국 측에서 이거 저기 너무 많으니까 좀 네. 협조를 뭐 구한다 이런 식으로 했을 것 같은데 그냥 해도 그랬을 것 같은데 이게 뭐 코리아 패싱 뭐 문재인 패싱 이렇게 상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든 좀 깎아내려 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역으로 또 문재인 대통령이 도착하던 예. 날 저기 세계 시민상 수상이잖아요. 예. 그 나름 또 상당히 이제 61년도에 설립된 싱크탱크 국제관계 쪽에 그런 의미 있는 상을 받는데 한편에서는 이렇게 패싱을 당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한쪽만 보고 생각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김수민 위원은 네. 어떻게 보세요? 그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유엔 총회 때는 이제 주미 대사 등등만 나와서 영접을 했었기 예. 때문에 뭐 전례로 비춰봐도 뭐 같은 거고요. 마침 뭐 이부영 전 의원께서 예. SNS에 글을 올리셔가지고 유엔 총회 때마다 시장판이다 미국에. 그 제1야당 대표라는 사람이 그걸 모르고 있으니 우물한 개구리다라고 홍준표 대표를 역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저도 사실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네. 유엔 총회나 그 에이펙 같은데 가면은 시장판이라는 표현이 정말 맞아요. 공항부터가 시장판이 돼가지고 이거 100개가 넘는 나라 정상들이 오니까 전부 다 전용기 타고 오는데 이 전용기 착륙 시간 조정도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홍준표 대표 얘기를 해야 되네 이거. 참. 여성정책 토크 콘서트에 참석을 했는데 젠더 폭력이 뭐냐라고 물었다가 또 망신당하고 실검 1위에 올랐더라고요. 젠더 폭력 무슨 네. 뜻인지 아세요? 뭐 간단하게 영어로 하자면 이제 젠더라고 하면 섹슈얼리티에 비해서 네. 이제 정신적 사회적인 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뭐 차별과 격차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네. 그 영어 단어만 알고 있어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건데 예, 그게 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거 거꾸로 도발하는 답변으로서 그게 뭐냐라고 도발하는 예, 그런 태도에 불과하지 않았나 봐요. 네. 그걸 수도 있지 않겠어요? 진짜 젠더 폭력이 뭔지 몰라가지고 되물은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젠더 폭력이라고 주장하는 이 여성 정책 토크 콘서트의 그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일종의 그런 질문을 던진 거 아닌가 싶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본부장님 친홍준표세요? 아니 뭐 그렇게 그 변호사의 거꾸로 자격이 자질이 충분하시면서 홍준표 대표하고 네. 뭐 오래전부터 가깝긴 합니다. 이런 자백을. 그 용어는 몰랐을 수 있을 거는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 용어를 아냐 모르냐의 문제보다 네. 그러니까 그 젠더 폭력이든 뭐 이제 재작년에 한참 막 뜨겁게 달궜던 여혐, 네. 여성 혐오, 뭐 미소지니 이런 그 용어에 내포돼 있는 어떤 성적인 불평등, 권력 관계의 불평등, 또 거기서 일어나는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억압, 폭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이 있고 어느 정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느냐로 네. 볼 수 있는데 용어는 모를 수 있으나 그 다음에 나온 반응들을 보면은 오히려 정말 모르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인권 감수성의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걱정되는 거죠, 사실. 문제는.
그래서 또 한편으로 그 이번에 뭐 좀 장소는 다릅니다만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나온 얘기인데 네. 자유한국당의 전희경 의원인가 그분이 소수자와 약자만 보호하는 거는 불평등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소수자고 약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불평등하게 취급하자는 게 아니라 보호를 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 헌법이 가지고 있는 법치주의의 이념인데 그거를 많이 평등해야 되니까 기계적으로 평등하게 하자는 그런 얘기 같지도 않고 네. 뭐 하여튼 그래서 이런 젠더 폭력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인권 감수성 또 뭐 젠더 감수성이 너무 부족해서 나온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사실 뭐 자유한국당이 어디 뭐 생긴 지 한두 달밖에 안 된 정당도 아니고 네. 지금 보니까 그 유석춘 혁신위원장은 또 그 홍준표 대표 거둔다고 요즘 세상에 남자 권력으로 여성을 지배한다는 것은 이미 지나간 얘기다. 성평등을 넘어서 이젠 여성 우월적으로 가지 않았냐는 생각도 든다. 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가 이제 또 한참 그 야단을 맞은 모양인데 자유한국당의 그 어떤 성평등이나 그 여성 인권과 관련된 인식이 전보다 더 후퇴한 거 아닌가요? 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이게 당파 대 당파 대 싸움 간의 어떤 이슈의 변환일 수도 있는데요. 예. 예전에는 뭐 대북 문제라던가 뭐 경제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두고 진보 대 보수 뭐 네. 여대야가 싸워왔는데 지난 대선 때 이제 예를 들면 성소수자 이슈부터 해서 이제 젠더 관련한 것 또 페미니즘 이슈 이런 것들을 두고 가는데 지금 홍준표 대표가 대선 후보 때부터 취해온 전략들이 네. 전형적인 그 아주 좀 나이가 있는 그리고 이제 남성 우월 의식이 뿌리 박혀 있는 사람이 네. 그냥 아무렇지 않게 내가 뭐 어때서라고 이제 발설하는 형식이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자서전에 있는 대지발정제 사건까지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코드로 맞춰서 그 코드에 또 열광하는 유권자들과 접속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예, 그래서 거꾸로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젠더 정치다. 성정치일 수 있다는 생각이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이 노리고 있는 그 유권자 군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게 40대 이상의 TK 남자. 네. 40대 이상의 TK 남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런? 저는 40대는 아닙니다. 아, 40대 아닌가? 아이고. 아, 치명타를 맞았네요. 실수했습니다. 30대인데.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게 이제 고정적 지지층, 사실 40대에도 그렇지 않죠. 예. 그 아니, 윗세대랑 그러니까 많이 말이에요. 다른데. 예. 예. 그 TK 지역 포함해서 고정 지지층들을 많이 노리고 들어가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지지율 수준으로 봤을 때는 그거라도 빨리 회복해야 된다. 그게 어디냐라는. 근데 그런 네. 분석이면은 TK 유권자분들이 굉장히 화를 내실 것 아, 같은데. 그렇죠. 예? 네, 지난번에도 대선 때 이제, 소위 영감탱이라는 발언 예. 때문에 이제, 무리를 일으켰을 때도 경상도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경상도 사람들이 꽤 화를 많이 내셨어요. 같이 도매급으로. 네. 하여튼, 근데 어쨌든 그 대선 때 전략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죠. 김 의원께서도 이제 TK 쪽이시지만 네. 지역을 나누자면 저는 서울 출신인데 저희 그 친가 외가 처가 전부가 다 부산 경남 쪽이거든요. 예. 예.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상도에 가면 이렇게 한다 이런 예. 말을 쓴다라는 걸 아닌데. 그래서 저거, 지금 분석이 네. 그러니까 지금 김 의원님 그 분석해 주신 저도 거기에 좀 동의하는 게 아직도 이 대선 때 표를 확보해야 되는 그 전통적인 지지층 거기서 아직 못 벗어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좀 듭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진짜 지금 생각이고 그거는 목표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목표는 좀 잘못 설정된 거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젠더 이슈는 젠더 감수성이라든지 그 젠더 폭력에 대한 그 어떤 정책적인 해결 노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진보나 보수라든지 지역을 떠나서 이제 이미 네. 논의되는 그런 정도 단계 아닌가요, 우리 사회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조금 전에 그 우리 본부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더 후퇴한 거 아니냐. 네. 예. 그래서 지금 심지어 우리 제도상으로 보면은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홀짝으로 여성을 공천하게 그렇죠. 돼 있지 벌써 않습니까? 오래됐죠, 예, 그렇게까지 돼 그런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는 뭐 나중에 이제 그 홍준표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성 청년의 50% 공천을 목표로 하겠다라는 얘기를 글쎄요, 하시던데 그건 아주 좋은 얘기. 그 꼭 좋은 그렇게 얘기긴 됐으면. 하지만 또 그건 네. 과연 그렇게 현실성이 있느냐. 그 고민을 예. 할 수가 있는 거죠.
때도 유엔 총회 때는 이제 주미 대사 등등만 나와서 영접을 했었기 예. 때문에 뭐 전례로 비춰봐도 뭐 같은 거고요. 마침 뭐 이부영 전 의원께서 예. SNS에 글을 올리셔가지고 유엔 총회 때마다 시장판이다 미국에 그 제1야당 대표라는 사람이 그걸 모르고 있으니 우물한 개구리다라고 홍준표 대표를 역으로 공격을 사실 했습니다. 저도 사실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네. 유엔 총회나 그 에이펙 같은데 가면은 시장판이라는 표현이 정말 맞아요. 공항부터가 시장판이 돼가지고 이거 100개가 넘는 나라 정상들이 오니까 전부 다 전용기 타고 오는데 이 전용기 착륙 시간 조정도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홍준표 대표 얘기를 해야 되네 이거. 아 참. 여성 정책 토크 콘서트에 참석을 했는데 젠더 폭력이 뭐냐라고 물었다가 또 망신당하고 실검 1위에 올랐더라고요. 젠더 폭력 무슨 네. 뜻인지 아세요? 뭐 간단하게 영어로 하자. 그 용어는 몰랐을 수 있을 거는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 용어를 아냐 모르냐의 문제보다 네. 그러니까 그 젠더 폭력이든 뭐 이제 재작년에 한참 막 뜨겁게 달궜던 여혐, 네. 여성 혐오, 뭐 미소지니 이런 그 용어에 내포돼 있는 어떤 성적인 불평등, 권력 관계의 불평등, 또 거기서 일어나는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억압, 폭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이 있고 어느 정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느냐로 네. 볼 수 있는데 용어는 모를 수 있으나 그 다음에 나온 반응들을 보면은 오히려 정말 모르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인권 감수성의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걱정되는 거죠, 사실. 문제는. 그래서 또 한편으로 그 이번에 뭐 좀 장소는 다릅니다만은 되면은 매번 그러니까 네. 이 경우에는 오히려 상대 측에서 원한다고 하더라도 이 미국 측에서 이거 저기 너무 많으니까 좀 네. 협조를 뭐 구한다 이런 식으로 했을 것 같은데 그냥 해도 그랬을 것 같은데 이게 뭐 코리아 패싱 뭐 문재인 패싱 이렇게 상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든 좀 깎아내려 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역으로 또 문재인 대통령이 도착하던 예. 날 저기 세계 시민상 수상이잖아요. 예. 그 나름 또 상당히 이제 61년도에 설립된 싱크탱크 국제관계 쪽에 그런 의미 있는 상을 받는데 한편에서는 이렇게 패싱을 당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한쪽만 보고 생각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김수민 위원은 네. 어떻게 보세요? 그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하면 이제 젠더라고 하면 섹슈얼리티에 비해서 네. 정신적 사회적인 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뭐 차별과 격차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네. 그 영어 단어만 알고 있어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건데 그게 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거 거꾸로 도발하는 답변으로서 그게 뭐냐라고 도발하는 그런 태도에 불과하지 않았나 봐요. 네. 그걸 수도 있지 않겠어요? 진짜 젠더 폭력이 뭔지 몰라가지고 되물은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젠더 폭력이라고 주장하는 이 여성 정책 토크 콘서트의 그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일종의 그런 질문을 던진 거 아닌가 싶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본부장님 친홍준표세요? 아니, 아니 뭐 그렇게 그 변호사의 거꾸로 자격이 자질하지 충분하십니다. 홍준표 대표하고 뭐 오래전부터 가깝긴 합니다. 아니 이런 자백을. 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하러 뉴욕 가서 아마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미국에서는 아무도 별로 높은 사람들 인사도 안 나오고 싸늘했다. 레드카펫도 안 깔렸다. 이게 무슨 이런 취급을 받냐. 뭐 이런 얘기를 했던 모양이던데 사실이야? 왜 웃지 마세요. 왜 아니, 참 재밌는 당이에요. 그러니까 뭐 때로는 맞는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네, 때로는. 예, 근데 저 같아도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참석한 게 뭐 국빈 방문도 아니고 뭐 정상회담을 위한 게 아니고 유엔 총회 참석이잖아요. 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때마다 다 정상이 뭐 하면 100명 넘게 오죠. 예, 다 그러면
미국의 그 외교라든가 정치 쪽에 어떤 업무가 마비되지 않을까요? 다 영접 나가게